작년 말 평양에 북한 최초의 편의점이 문을 열었는데요. 급속한 매출 신장에 힘입어 올해 안에 20호점까지 문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최근 온라인 쇼핑몰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시간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 그리고 김정아 탈북 군인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편의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편의점 이름이 황금벌 상점이라고 하는데 네. 국영기업 황금벌 무역회사가 운영하는 상점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자, 어떤 기업이고 또 이 편의점에서는 어떤 상품들이 판매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북한이 어떤 애국의 관영 매체인 조선신보지요. 조청년 대표 기관지입니다. 조청년이 어떤 조선신보를 통해서 밝혀진 이번 황금벌 상점 이야기는 참 북한 전역이 아니라 평양공화국, 특히 그 안에서도 핵심 구역으로 볼 수 있는 중구역이나 서성구역에서 있은 이야기예요. 이 북한 전체에서 이르는 아니죠. 여기서 지금 뭐냐면 그 황금벌이라고 하는 것은 평양시 지하철에 황금벌역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번에 세 개의 그런 아주 특이한 형식의 할인 매장이 생겼다. 좀 매점이죠. 네. 근데 이게 좀 과거하고 다른 건 뭐냐면 18시간 지금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문을 연다는 거죠. 네. 북한에서는 이렇게 늦게까지 또 아침 일찍 여는 상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아마 평양시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간부들 해서 하여튼 뭐 VIP층들이 이걸 로얄층들이 쓸 수 있는 건데 뭐 그래도 그런 그 할인 매점 내지는 이런 특별한 어떤 그 형식의 매점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평양 사람들이 야 우리도 이거 영화에서 보던 이런 새벽도 물건을 파는 이런 상점이 생기지 않냐 해가지고 네. 좀 이렇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네, 편의점. 우리식으로 따지면 편의점인데 그렇다면 어떤 상품들이 좀 취급이 되나요? 네, 다양한 상품들이 취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 무슨 음식이라던가 이런 문제, 다양한 생활용품들, 그리고 당장 급할 때 필요한 이런 활용품들 그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되는데 이제 김광 대표님께서는 24시간 이런 영업하는 매점이 없다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정 운영하는 매점은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나 개인들이 운영하는 매점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네. 평양의 정말 인류의 그런 분들은 모르지만 지방에 가게 되면 역전 앞에 모든 식당과 매점들이 24시간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역전 지나서 골목길들 이런 각 마을마다 이런 아파트 1층 이런 데 보게 되면 자기 집을 매점처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창문 앞에다가 이 창문 하나를 여기 바깥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요. 그래가지고 그 창문 하나를 떼창문처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 거기서 라이터 좀 사요, 뭐 담배 좀 사요, 뭐 술 좀 주세요, 아니면 안주감 좀 주세요. 이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술, 담배, 두부 이렇게 다양한 음식물들을 받아서 이렇게 파는 그런 매점들은 24시간 운영합니다. 개인들이 운영하니까. 그러다가 보안원들이나 이런 단속이 오게 되면 딱 창문을 닫아내고 장사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아파트 1층에 보게 되면 북한은 석탄을 많이 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파트 1층에 그 아래 바깥에 창고들이 다 있습니다. 화물을 갖다 보관하고 그리고 김치 저장이라던가 뭐 석탄, 나무 이런 걸 저장하는 그런 창고들인데 그 창고를 어떤 집들에서는 먹고 살기 생계 수단 때문에 그 창고가 만약 길 옆이 됐다 이러면 그 창고를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그걸 매장처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매장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이라던가 엄마들이 24시간 자면서 밤에는 또 아빠들이 잡니다. 이렇게 강도들이 를 예산을 해가지고 강도들이 가끔씩 잘 달려들어요. 그러면 그걸 또 24시간 여기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슈퍼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황금불이라는 걸 이걸 내왔다. 평양 대도시에는 전혀 없지만 그 뒷골목에 가면 이런 매점들이 있거든요. 지방 같은 매점들이. 네. 그런 매점들의 영세권을 결국 빼앗는 거죠. 정부가.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온라인 쇼핑몰 옥류 영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뭘 파는 겁니까? 예, 옥류도 지금 첫 사례입니다. 네. 북한에서 이제 예전에는요 이와 같은 어떤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북한이 이제 96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 초반까지 일단은 북한 안에서만 작동되는 그런 인트라넷이죠. 폐쇄 인터넷을 운영했고 네. 거기에 보면요, 대성백화점 그리고 유경상점이라고 하는 몇 개 유수의 상점들의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안내를 위한
그런 뭐 그 소식들도 올리고 상품도 구경하고 이 온라인 어떤 정보 공개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전문 쇼핑몰을 따로 만든 겁니다.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옥류라고 붙였고요. 거기서 우리가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그 남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온라인 쇼핑몰이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갖췄다 다는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것은 이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상품들에 대해서 이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모바일에서 다 볼 수 있는 이런 기능.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결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제를 전자카드 뭐 그리고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휴대폰과 그리고 또 우리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뭐 북의 사람들은 어떻게 상품을 사고 할까? 그래 이게 좀 북에서 완벽하게 하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확인된 말이 하면 이것도 역시 제한된 어떤 그 주민 계층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건데 먼저 돈을 가지다가 그 현재 그 한금벌 상점에 일단 맡깁니다. 그 옥류가 지정한 은행에 가서 자기 돈을 먼저 맡겨요. 네. 맡기고 거기서 전자화폐라고 하는 카드를 받아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필요한 때 이제 긁어서 굳이 우리랑 비교하자면 체크카드 같은 체크카드 거네요. 예, 그렇죠. 넣기만 하고 예.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아주 초기 단계라 이거죠. 그런데 정말 북한이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했다고 한들 네. 그 정말 그걸 쓸 수 있는 북한 사람이 북한 평양시 150만 주민 가운데서도 몇 퍼센트가 될까? 저는 뭐 그래야 1% 미만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요.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뭐 화장품도 팔고 가방도 팔고 없는 게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뭐 어떤 걸 파는지 좀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네, 뭐 자세히는 저도 거기서 직접 운영을 못 해봤으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죠. 그러나 저도 그 기사를 보니까 음식을 비롯해서 네. 화장품 정말 없는 게 없이 다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걸 봤을 때 이게 북한 주민들한테 오히려 역작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주민들이 한류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네. 최근 나오는 징비록 그 드라마도 지금 다 보는 수준인데 대한민국 드라마 보게 되면 그 한류의 이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 생활 현상들이 다 그대로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한테는 그걸 실시 안 하고 너네 방송으로만 그거 방송용으로 하냐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자 그 카드 현금 문제입니다. 북한 주민들 은행 절대 못 믿어서 돈 절대 은행에 안 맡깁니다. 그럼 이런 카드들이 어떻게 나오겠냐 이거죠. 그 나온 기사들 좀 보니까 북한의 장성급들 같은 경우에는 소장, 중장, 상장, 대장 이 계급에 따라서 500달러짜리 뭐 700달러짜리, 1000달러짜리 이런 외화 카드를 준다고 합니다. 네. 결국 신용카드 경기인 거죠. 정부가 나라에서 돈이 있는 카드를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쓰게끔 이렇게 한다는데 결국 이자 김은광 대표님 말씀하다시피 상위층들만 위한 그런 혜택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이 왜 굳이 주민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이것을 방송에 내보냈을까? 이것은 바로 저들이 어쩔 수 없이 개혁 개방 저들이 반대를 하지만 주민들이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방송으로라도 그걸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닐까. 이것을 우리가 솔직히 반겨야 될지 불편하게 생각해야 될지 이것은 조금 더 연구해 봐야겠죠. 그럼 결제 시스템 얘기해 주신 김에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거든요. 온라인으로 택배 주문했을 그런 경우. 부분이 상당히 북한은 열악해 되어 있습니다. 택배에서 말할 때 택배하고 우편을 우리 같이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사례를 본다면 제가 군사복무 때 설날에 보낸 새해 축하장이 내 친구 집에 추석에 가서 도착했더라고요. 추석에 그 다음에 추석에 가니까 내 친구가 야, 넌 추석날에 이런 새해 축하장을 보내냐? 그래서 네. 야, 나 그거 작년 11월에 보낸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택배 모든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어렵게 오랜 기간 걸쳐서 갑니다. 대한민국에서 킥 서비스 같은 게 북한에 가면 확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택배 서비스는 사실 없어요 지금까지. 예. 이번에 온라인 옥류가 생기면서 그 무역회사 한금벌이 우리 이제부터 하겠다. 그래서 평양시 새롭게. 그 화물송 그 연합 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해서 우리가 그 온라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이 평양시 화물송 회사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평양시 각지로 날라보내겠다. 지금 그런 건데요. 얼마나 잘 운영되고 우리가 지금 보면 뭐 택배가 너무나도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런 온라인이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또 북한에서는 없는 그러면서도 사람한테 필요한 이런 그 택배 시스템을 아마 구축하는 그런 하나의 첫 단계가 되겠죠. 네, 네, 두 분
두 분 다 이 새로운 채널이 굉장히 제한된 계층에게 국한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이 상위 1%의 평양 시민들이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그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좋은 이야기 주었는데 이제 평양 사람들 포함해서 북한 사람들은 상당히 외부의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문물을 봐가지고 사람이 사는 데는 적어도 최신의 현대 사회라고 하면 핸드폰도 있어야 되고 네. 카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할인마트나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 알 때는 저는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이 영원히 없는 북한이라고 하면 아무리 자기들이 뭐 세상에서 뭐 좋은 뭐 제도고 뭐 어떤 뭐 우월성을 강조해도 그게 맥히 들지 않습니다. 즉 선전과 현실하고 이게 괴리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메우기 위해서 차라리 북한은 그것이 가져오는 북한 사회에 주는 역효과가 있을지라도 네. 차라리 그 시장 경제라고 하는 그것의 그 무서운 차라리 호랑이의 등을 타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타고 가서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할인 매장도 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사람들이 우리도 앞으로 이게 좀 발전한다면 나도 저 영화에 있는 저 남한 사람들처럼 카드를 쓰고 온라인 쇼핑도 할 것이다.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아마 북한은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위험하지만은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요즘 뭐 그렇게 뭔가 이렇게 판매점을 만들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것은 지금 뭐 북한 주민들이 그 장롱에 돈이 다 지금 들어가 있고 국가 수중에 돈이 없어요. 네. 이걸 빨리 해전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수 시장도 좀 진작해야 되고 결국은 지금 현재 계획 경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는 그 위험하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등이라도 타고 좀 가보자. 이런 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앞서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북한 경제 그러면 이러한 변화들이 좀 어떤 도움이 될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변화들이 주민들한테는 솔직히 뭐 정부에서 하는 그런 경제 변화하고 주민들에서 일어나는 경제 변화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김은강 대표님 말씀하셨다나 나라의 국고는 비어 있어요. 네. 왜 비어 있겠습니까? 은행을 못 쓰니까 주민들이 돈을 다 개인이 차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뭐 이게 화폐 개혁 같은 걸 했지만 화폐 개혁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1인당 그 바꾸는 돈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야, 이 돈을 너네 줄 게면 내가 안고 죽는다 이래가지고 자살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민들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달러나 민폐, 중국 돈을 다 갖고 소상하고 있거든요. 100번 개혁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개인 돈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상당히 활발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문제점으로 좀 본다면 북한의 조선중앙 TV에서 단 한 번이라도 장마당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안 보여줬겠습니까? 장마당 시장은 이미 인민들의 것입니다. 주민들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순간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걸 그들이 정부가 인정을 해버리는 꼴이기 때문에 TV에서 단 한 번도 장마당 모습을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 개인 경제는 개인 경제로 돌아가고 국가 경제는 국가 경제로 돌아가고 개인 경제의 그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개발을 하지만 그것이 극히 제한이 됐다는 점을 우리는 좀 주시해 봐야겠죠. 네. 네. 그렇다면 이런 변화들을 북한 사회가 어떤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요소를 몇 가지 도입한다 해서 시장 경제의 어떤 특장점이 다 살아가기에는 좀 역부족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뭐 중국이 이미 시작했죠.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믹싱하는, 혼합하는 그런 어떤 낮은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장의 요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계획 경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이런 시도를 뭐 많이 했습니다. 북한이.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뭐 2002년 7월 1일 경제 개선 관리 조치에서도 뭐 시장 물가를 자유화하고 또 그리고 뭐 기업들이 자율성을 어느 정도에서 인정해주고 이번에 또 뭐냐면 시장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주민들의 상품 수요를 국가가 직접 그걸 일단 흡수하는 그래서 돈도 흡수하고 국가 북한의 국산 이런 생산 품목들을 갖다가 유통시키는 이런 어떤 효과도 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그것이 가져오는 기대는 굉장히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그런 노력들이 북한 주민들한테는 어찌 보면 뭐 당장은 아니래도 좀 주변 이게 좀 흥성이게 하는 난 살 수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나 그걸 활용했던 사람은 좋으니까 이야기를 떠들면 이런 어떤 부수적인 효과와 함께 점진적으로는 효과가 좀 생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내다보죠.
네, 북한 유통구조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좀 짚어봤고 북한 관련 좀 다른 얘기도 해볼게요. 네. 올여름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이 참가 신청서를 냈는데 왜 냈을까요? 예. 다행스럽습니다. 워낙 네. 뭐 김정은 자체는 이 스포츠에 대해서 뭐 상당히 관심이 많죠. 예, 내가 들어와가지고 뭐 스포츠는 굉장히 발전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죠. 네. 원래 이거 독재자들이 스포츠에 상당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 붙들어주는 네네. 예,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중심을 붙들어주는. 예, 그런 것 때문에 한데 또 특별히 이제 작년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작년 그 인천 아시아 게임에서 아주 북한 생각지도 못한 3명이 3인방 내려와서 정말 북한이 어떤 한 면모를 갖다가 자기들이 선전장 만들었죠. 네. 그런데 아쉽지만은 미녀 응원단은 못 갔습니다. 미녀 응원단인지 뭐 여자 응원단인지 모르겠지만 네. 자 이번에 지금 하게 될 광주 유니버시아드 유게임에 네네. 또 북한이 응원단이 간다면 그럼 자기들이 이번에는 나만 보고 돈 달란 말 안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그 참가 비용까지 가서 미녀 응원단을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 적구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선전을 아주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에 게임 문제가 뿐만 아니라 물론 7개의 개인 종목과 2개의 단체 종목 가지고 오거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마 응원단이 그 뒤에서 상당히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응원단 파견 가능성 그럼 어떻게 보세요? 네, 응원단 파견하면 좋겠죠. 그런데 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북한이 저런 데까지 끼우지 않으면 과연 전 세계 어디에 발붙일 때가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인정받으면서 각국 나라에 몸서 뭐 방문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핵 문제 때문에 계속 어디 가도 계속 왕따 취급을 당하는데 네네. 스포츠에까지 자기네 끼우지 않으면 정말 전 세계 그 어디에도 북한은 설 자리가 없다. 그것 때문에 북한은 길숙을 해도 아마 승부심, 승욕심 뭐 그런 것 때문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갈 가능성이 높다. 참가 종목을 봤더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단체 종목 같은 경우는 여자 축구와 핸드볼인데 네네. 북한 여자 축구 강한 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고 핸드볼 네네. 수준은 어떻습니까? 핸드볼이 그 기존에 이렇게 송구, 북한에선 송구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송구를 여기 해외에 나와서는 지금 핸드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에선 송구라고 통했던 그 종목이 기존에서 좀 확장이 됐댔습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해서 배구, 롱구, 송구. 그러니까 일단 배구 짚으면 그 공종류에서 배구, 롱구, 송구 이렇게 3개를 짚어댔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아마 잘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 핸드볼은 사실 뭐 우리 국민들의 우생순이라고는 더 잘 이제 안겨오죠. 네네. 예, 거기서 뭐 전력이 대단한 뭐 전력이죠. 근데 북한하고 과거에 여러 번 격돌을 했어요. 성적도 뭐 좀 막상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도에는 29대 23으로 아주 뭐 근소한 차이였고 네. 나중에 2011년 런던 올림픽 예선할 때는 물론 29대 44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얘기했죠. 이번 뭐 만일 붙는다고 하면 거의 근사한 어떤 뭐 아주 보기 좋은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예상돼 봅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관련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